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모라고 그러죠. 플래줄럼. 그래서 이제 너무 작아서 이 구조를 밝히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생물학이 발전하고 전자현미경들이 발전하면서 이 구조들이 다 밝혀졌어요. 근데 그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떤 거죠? 우리가 보통 그 공학에서 얘기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어떤 모양이죠, 이게? 모터죠, 여러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모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과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첨단 나노모터가 이런 속에 2만 RPM으로 고속을 회전을 해요. 고속을 회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과학자로서 이 박테리아 편모가 모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우연히 이 단백질들이 조합이 돼서 이런 모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진화론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런 모터가 만들어졌으려면은 이거보다 좀 단순한 형태의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더 붙여서 이런 게 됐을 거다. 뭐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연구하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한참 됐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했던 버클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든 건데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머리카락만한 모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90년대 초에.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카락만한 모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반도체 공정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돌아가요, 실제 정전기로. 그때는 좀 획기적이었죠.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 두께만한 모터를 만드냐. 근데 그거보다 1000분의 1 크기가 더 작은 나노 모터를 만드는데 산소 나노튜브라고 뭐 신문에 가끔 나죠. 그거가 이제 전기기계적 성질이 있어서 걔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서 선을 여기 보면은. 근데 이걸 작게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옛날 논문이에요. 그래서 작게 못 잘라서 정확히 동그랗게 못 자르고 대충 잘라가지고 붙여서 나노의 크기로 처음으로 만든 모터예요. 일단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모터 형태도 아니지만. 이게 다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에 나는 논문이에요. 왜냐면 남들이 안 한 최초의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획기적인 연구를 하고 이제 소개되는 거죠. 사이언스 논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 꼬리가 유연하죠. 근데 유연한 게 나노 크기로서 이 물 속에서 돌아가려면은 얘가 비틀린 방향으로 큰 힘을 받아서 얘가 견딜 수가 없어요. 기계공학적으로는 이런 물질을 만들질 못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막 빨리 돌다가 반대 방향으로 확 돌아요. 근데 기계적으로는 얘를 브레이크로 멈추고 다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막 돌다가 막 반대 방향으로 바꿔요. 이게 첨단 메커니즘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게 진화론적으로 되어졌느냐 설명을 하려면 하죠.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형태에서 진화론적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되게 어려운 아주 낮은 확률로서만 설명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과학자로서 이런 첨단 나노모터가 박테리아에 있는데 이게 누군가 디자인했을 거다, 의도적으로. 왜냐면 이거 너무 복잡하고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해도 모르는 구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과학자로서 이거를 우연히 자연적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복잡하게 되어진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지 말고 어떤 핵심적인 구조는 누군가 이거를 처음에 디자인해서 집어넣었다. 그거를 밝혀보자라고 연구할 수 있겠죠. 이거 당연히 연구해야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현대과학에서. 이해가 안 가시죠? 나는 그걸 연구하겠다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불가능하냐? 왜 불가능하냐 이제 다 쭉 넘어갈게요. 왜 불가능하냐 하는데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무에서 유, 처음에 자기 복제가 가능한 세포가 만들어진 화학 진화, 밀러의 실험이라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약간 생각이 나죠?
원시대기를 강조한 스프에서 뭐 전기 스파클 줬더니 뭐 코아 세르베이트니 뭐 얼핏 기억이 나세요? 예전 예든 뭐 그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죠. 그 이후로 그거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학진화 최초의 생명체의 단위가 만들어진 거는 지금 진화론자도 이제 이거는 실험을 포기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밀러 실험을 얘기하면서 가능할 수가 있다. 뭐 복잡한 과정 속에서 어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은 단백질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미노산이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넘어가요. 그 설명을 넘어가는 기준은 뭐냐? 밀러의 실험이야. 근데 밀러의 실험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이게 뭐 전문적인 얘기지만. 그래, 물론 이게 나왔다고 진화론이 얘기한 이후로는 자연 선택의 그 어떤 진화론 메커니즘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약간 어떤 종과 종 사이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상한 형태의 화석이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중간 형태를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시조새가 지금은 의문시되고 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만 지금은 학술적으로 시조새는 중간 형태가 아니라고 대부분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뭐 교과서는 여전히 나와 있죠. 시조새의 화석이 중간 형태의 화석이라고 얘기하면은 소지나 종래의 조그만 변이들이 오랜 시간 합쳐지면 대진화, 매크로 이볼루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크로 이볼루션의 증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진화론자도 지금은 부정하는 형편이고 대진화는 진화론자는 인정하죠. 소진화들이 합쳐지면 대진화가 이루어졌겠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생명체에게 진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든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든 이 두 가지는 증거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100% 틀렸다라는 얘기 아니라 진화론이 맞을 확률도 있죠. 아주 적지만. 그러면 과학자로서는 진화론도 얘기하면은 그와 다른 뭔가 더 확률적으로 있을 만한 사항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윈도 이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자연 선택에서 같은 종류의 변이가 축적돼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겠다는 가정을 가지고 본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 이론이 틀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자기가 틀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모든 생명체가 다 자연 선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자연 선택으로 점진적으로 축적돼서 새로운 형태의 종이 나오지 않는 한 가지만 찾으면은 자기 이론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왜냐면 자기 이론이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중간생명적으로 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일반 사람들한테.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자기 이론이 틀릴 확률이 있다. 그럼 과학자로서는 어떤 이론이 사실이 되려면 그걸 틀릴 수 있는 걸 계속 연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으면 그건 틀린 이론이에요.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근데 틀릴 만한 상황을 계속 추적해 나갔는데 틀린 걸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 이론으로 살아남는 거고 그건 다 가르치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을 연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무슨 인문사회과학도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을 다루는 과학에서 이런 이상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화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해 많이 하는 게 많은데 화석이 점진적으로 화석들이 복잡한 형태가 최근 지층에 나온다고 얘기하시죠? 그거 틀려요. 모든 과학 결과는 캠브리아 지층에 거의 모든 형태의 바디 형태가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이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교과서에서. 이건 사실인데 그래서 진화론 과학자도 뭐 그런 연구들 해요. 이분 다 진화론 과학자인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제가 그 한마디를 할게요. 그럼 왜 불가능하냐? 생명의 기원을 얘기할 때는 자연적인 과정으로만 얘기한다고 과학자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 왜 합의를 했냐?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많아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명 못하는 어떤 설명 방식을 거기에 덧붙이는 건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박테리아 편모가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밝혀서 요건 요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요 구조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추럴 프로세스가 아니라 지적인 어떤 존재, 그게 우주인이든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든 지적인 존재가 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적인 존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살아있는 존재